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실스크 폭등의 세 가지 정도 되는 결정적인 이유, 이 가격에서 매수하면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누가 봐도 실스크가 굉장히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여줬죠. 사실 양자 컴퓨터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실스크가 사실 양자 컴퓨터를 주도했다 보는 게 좋고, 실스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이미 소개를 시켜드리고 6배 이상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를 또 매수 희망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늘 올라가기 전에는 사지 않죠. 실스크 같은 경우도 제가 분명히 계속해서 사야 된다 라고 노래를 불렀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일단 잡주라고 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실스크를 내가 만약에 매수 희망한다라고 하면 어디서 또 매수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방송과 함께 오늘 실스크가 왜 급등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실스크가 굉장히 오늘은 또 의미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뉴욕 증시도 그렇고 다시 한번 미중 갈등이 재점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장입니다. 실질적으로 테크놀로지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도 낙폭을 키웠고요.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 전체적인 하락폭을 키우는 와중에 뭐한다? 실스크라는 기업만 압도적으로 이제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차트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보다시피 제가 실스크를 맨 처음 추천드린 게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한 이 구간이었죠.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또 레벨업 하는 자리여서 이 저항을 맞는 자리기도 하고, 이제 월봉상이죠. 월봉상으로서 이번 달이 이제 사실 이 당시 여기가 한 7달러 좀 되겠죠. 그래서 월봉상이 이대로 사실 마무리만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항을 뭐라고 한다? 양봉 돌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실스크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여기서 추천드리고 여기서 추천드릴 때도 다른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의 상장가까지 올라갔던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도 못해도 한 3배고 4배고는 더 올라가야 정상인 종목이 맞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쨌든 실스크가 그래서 이번에 왜 올라갔는지, 향후 상방에 대한 기대감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실스크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3가지 정도의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 이 3가지 정도의 뉴스를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엄청난 매출이 엄청 그런 거 어디와의 이런 제가 보는 관점 엄청난 호재성 기사였다 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다만 어제 나왔던 뉴스들이 다 뭐를 가지고 가기에 충분했느냐, 기대감이라는 걸 하나만을 가지고 가기엔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제 나왔던 게, 자, 와이즈키, 자, 10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와이즈키가 25년 첫 9개월 동안 39% 매출 성장을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첫 9개월이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거의 이제 3분기까지의 매출을 지금 이제 보고했더니 39%가 성장했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양자 컴퓨터들이 이제 최근에 뭘 기대할 수 있다? 3분기 실적 보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자, 분명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가 증가한 게 맞는데 바로 이거죠. 지금 그래서 25년 연간으로 잡아버리면요, 51%에서 76% 작년 대비 급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급성장이 왜 나왔냐 봤더니, 실질적으로 이제 이 매출 증가의 전통적인 원인이 뭐 때문이었다? IC 알프스를 인수하고 2개월간의 연결 매출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3분기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제 뭐가 나온다? 9개월간의 이제 매출이 39%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IC 알프스라는 기업을 인수하고 나서는 뭐까지 기대가 된다? 지금 이제
내년 26년에는 25년 대비해서 거의 50에서 100%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게 24년 대비로 본다라고 하면 또 엄청난 증가 폭이겠죠. 뭐 2, 300% 증가 폭이겠죠. 그러니까 매출이 갑자기 1년 반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반영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갑자기 물음표를 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 아니 실스크 방송을 하는데 와이즈키를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발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잠시 설명드리면 사실 실스크를 투자하면서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시면서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실스크의 모회사가 뭐다? 와이즈키죠. 아까 뭐라 했어요? 연결 매출이라고 했어요. 연결 매출. 제가 최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스크가 이번 폭락의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걱정할 게 없다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당시에 실스크가 공모자금을 어디 IC 알프스를 인수하는 데 다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실스크 밑에 이제 IC 알프스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 연결 매출로 실스크가 잡혀요. 그 다음에 이 연결 매출이 어디로 들어간다? 와이즈키.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IC 알프스를 통해서 3분기부터 해서 연결 매출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0억이다. 100억. 그럼 실스크에도 100억이 잡히겠죠? 와이즈키에도 이 IC 알프스 통한 100억이 잡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모회사기 때문에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실스크를 제외한 매출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100억이라 하더라도 실스크에게는 와이즈키에게는 36%의 성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실스크에게는 이게 50%, 100% 성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당연히 와이즈키의 몸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실스크가 제가 이제 어제 얘기했던 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부분이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부분이다. 와이즈키의 이런 발표 자료를 토대로 했을 때는 3분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그 다음에 그 이상까지도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이번 발표가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것도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이제 실스크가 위켄그룹과의 양자 내성 관련되어 있는 KYC 솔루션 파트너십 체결했다라고 해요. KYC 솔루션이라는 게 이게 K가 이제 여러분들 you know what 할 때 알죠? 너 아냐? 뭐 아느냐? no you입니다. your customer. 그래서 뭐다? 너의 고객을 알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융권에 이게 말 그대로 그 무슨 말이냐? 금융권이잖아요. 여기도 나오다시피 금융 데이터를 보호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KYC 솔루션이라는 게 이제 금융권 같은 데서 돈이 오가니까 이 돈이 어떤 돈인지 고객을 알고 있느냐, 자금은 합법적인지, 뭐 테러나 자금 수탁 위협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라고 하면서 뭐다? 이걸 확인하는 핵심 보안 규정 시스템이요. 그게 KYC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안 솔루션이겠죠. 그런 보안 솔루션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실스크는 우리가 뭐 양자 내성 보안 암호 솔루션인 거 다 알고 있으니까 크게 뭐 이슈가 될 만한 것도 없고 사실 여기 나오다시피 이거는 지금 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게 없는 게 그냥 뭐 금융권에서 이 보안 시스템이 사용이 될 거다, 솔루션이 사용될 거다. 좋죠. 최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IBM과 뭐 이런 기업들에 뭐가 있었습니까? 양자 보안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이제 금융권에도 진출하고 있다. 상용화에 다가오고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다. 뭐 이런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건 역시도 뭐 긍정적인 신호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엄청나게 지금 호재 뉴스다라고 볼 수 없는 건 뭐냐? 이걸 우리가 흔히 주식에서 얘기하면 뭐다? 재탕 뉴스라는 거 재탕. 그래서 실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위켄그룹과 양자내성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10월 14일 뉴스긴 한데 언제? 6월 30일에 실스크가 위켄그룹의 지분을 인수를 함으로써 이 당시에도 뭐라고 합니까?
보안 아이디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KYC, KYB, KYO의 블록체인 기반 규정 주스 플랫폼을 결합한 차세대 솔루션을 공동 개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뭐 했다? 이미 과거에 발표했던 자료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던 걸 그냥 우리 이때 인수하고 할 거다 했던 걸 이제는 개발할 거다, 파트너십 맺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그냥 알려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사실 호재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또 나왔던 건 뭐다? 랜디스 가이너 해가지고 지금 뭐다? 이게 이제 북미 지역으로 향상된 스마트 그리드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실스크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급등이 나왔을 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사실은 뭐 엄청나게 뭐 호재성 뉴스, 호재성은 맞아요. 근데 이게 이 랜디스 가이너라는 기업과는 이미 과거에도 함께 했습니다. 과거부터.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거를 했나? 안 했네. 그럼 여기서 설명드려야겠네. 자, 랜디스 가이너라고 했잖아요. 스마트 그리드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실스크를 활용한다는데, 이 스마트 그리드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뭡니까? 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전기라든지 가스 등의 에너지망에 이제 AI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IoT의 필수적인 핵심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어하는 차세대 전력 인프라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런 전력망이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 기반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뚫리면은 사회 전체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스마트 그리드는 아니지만 우리가 옛날에 카카오 사태로 카카오 하나 먹통돼서 굉장히 답답했던 그런 시절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보다 확대된다 생각하면 돼요. 이제 카카오뿐만 아니라 그냥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합니다.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전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게 뭐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보완하고자 뭐합니다? 스마트 그리드의 양자 네트워크 보안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양자 네트워크 보안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 사실 중요한 건 여기도 나오지만 최근 발표된 일본 도쿄 전력소 이 쭉쭉쭉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랜디스 가이너와 함께 실스크와 함께 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3천만 개 관련돼 있는 또 이제 모멘텀 보도자료가 한번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빼먹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미 랜디스 가이너가 실스크를 활용한다 했었고, 그 3천만 개를 확보를 위한 포함하여 뭐 아시아 및 유럽 프로젝트를 위한 실스크와의 이전 협력과 유사하다는 거는 그냥 이전에 랜디스 가이너가 실스크를 활용하기로 했던 거와 동일한, 그러니까 유사한 계약이다, 뭐 그냥 뭐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 이제 플러스로 정확한 규모가 이제 나오지 않지만 플러스로 3천만 개에 달하는 또 어떤 반도체 칩에 대한 부분에 있는 이 수요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역시나 우리 매출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이제 호재가 될 수는 있겠죠. 다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스마트 그리드, 이게 지금 어쨌든 국가 전상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이 중요해진 시점인데, 이게 떠오르는 게 뭐다?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결국 중국 때문이다. 중국이 또 뭐하고 있다 했어요? 결국에 중국이 이제 초전도 양자 컴퓨터 상용화 준비 단계가 끝났다는 거죠. 그럼 이게 상용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도 중국이 깨갱거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제가 늘 얘기했죠. 미국은 양자 관련된 투자 규모가 사실상 중국보다 굉장히 적다고요. 중국이 이걸 먼저 선점하게 됐을 때는 미국이 해야 되는 거는 무기를 무기로 막는 게 아니라 무기를 막을 방패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먼저 방어를 하고 이걸 뒤엎을 공격 수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했던 게 뭡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안, 제가 늘 아마 양자 방송을 하면서 제 방송을 거의 2년 가까이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제 말이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어요. 어떤 양자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그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소개하기도 했고 뭐 했지만, 제가 늘 말했던 건 결국에는 양자는 뭐가 될 거다? 보안이 대장이 될 거다. 저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의 상용화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런 결국에 보도자료가 뭐가 됐습니까?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위켄그룹과의 또 이런 보완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또 그 누구예요? 램디스 앤 가이너와의 이런 보완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스크가 어쨌든 지금 자리로서는 전체적인 이 구간대가 우리가 악성 매물이라고 해요. 바로 쳐주면 좋아요. 근데 주식에서는 이제 어떤 게 있냐고 하면 주식은 제가 늘 말했던 갭을 메꾸고 간다라는 게 있어요. 갭이 발생하죠. 그럼 사실 제일 베스트는 여기서 갭을 메꾸긴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바로 쳐도 이뻐요. 근데 만약에 조정을 준다고 하면 다시 한 이 구간, 그래서 이렇게 타고 가는 이 구간이 제일 베스트 분할 매수 구간이 되겠다. 그럼 5에서 한 7.1, 2달러 정도 보면 되겠죠. 자, 5에서 7달러 정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에도 매수할까 싶다고 하면은 좀 빠질 때 어차피 여기 구간에 악성 매물에서 저항을 한번 받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